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 3일째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요. 상당히 무거운 마음 속에 한 주의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 제가 미리 예측을 좀 해보자면 내일은 일단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내일 7월 31일은 반등을 할 것 같다. 참고로 많이 빠져서 저 그런 거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일단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작과 동시에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두 마리의 용. 사실 두 마리의 용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훨훨 날게 해줬던 것인데 이 두 마리의 용의 실적이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이틀간 발표로 나왔는데 결국은 주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다우지수는 2.19% 1153포인트가 하락한 51,594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1.74 433포인트가 하락한 24,44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국채금리가 좀 급등을 했는데 아마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거든요. 그런 여건에 있는데 일단 동결 쪽이 9표, 인상이 3표가 나오면서 표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국채금리가 널뛰기를 해서 2007년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연준 의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해 주신 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 주신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으로 대응을 한 것인데 문제는 지금 물가의 자체가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지표 CPI나 PPI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치적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된 것 같다. 그래서 동결 9명, 인상 3명으로 표결이 됐고요. 장 마감 뒤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상반된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시면 일단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한데 다시 85불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군이 이란 상대로 공습을 개시하겠다, 엿새 만에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사일을 한 방씩 주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반응 안 했지만 공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는 박성민 기자님의 내용 저도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해당 내용이 결국은 시장에 직격탄을 매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에는 큰 파장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민감도가 높은 국제유가는 빠르게 반등하면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장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9.94%, 엔비디아가 3.55%, 샌디스크가 7.3%,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싹쓸이를 당했고요. 빨간불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죠.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그 다음 메타도 소폭 약보합을 취하면서 대기 중이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있죠. 일단 일본 쪽을 보면 오늘 일본도 반등에는 일단 성공을 했다. 일본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장 대비해서 0.7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 홀딩스가 2.92%, 어드반테스트가 10%, 도쿄 일렉트로닉이 4.48% 상승을 하면서
일단 일본 쪽 니케이 기반에서 반도체 쪽에서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역시 한번 무너진 증시가 쉽게 회복을 하진 못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볼 때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역시 워낙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빠르게 바로 회복하진 못했고, 특히나 어드반테스트라든지 이런 노광 장비 관련돼서 중국발 러시를 많이 당했던 이런 반도체 장비와 테스트 기업들이 다소 빠르게 주가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환율은 1436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환율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1400원까지 밀어버릴 확률이 높고요. 이 기조라고 하면. 근데 1400원이 그렇다고 단숨에 깨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추이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의 환율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장입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일부러 좀 간결하게 빠르게 스킵을 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장인데, 우리나라장은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하면서 6,000포인트를 바로 문전 앞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23% 하락 마감한 5,593포인트, 코스닥은 2.7% 하락한 644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문제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는 얘기인데 심리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고요. 그럴만도 한 것이 코스피 3일 동안 18.05%, 코스닥 16.54%가 하락하면서 증시의 충격 데미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제는 한 마리의 용인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는데요. 오늘은 또 한 마리의 용인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결국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비교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적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요소로 확인하기보다는 이슈가 터지는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을 만들어내는, 차익 실현이 터져나가는 결과를 보면서 던져버리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압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들이 1조 4천억을 던지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받아줬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10조를 넘게 팔던 거를 다시 걷어들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다소 안정감을 만들었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기관들이 방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자금이 생각만큼 대기 자금 별로 없어요. 왜냐면 주가를 3천에서부터 9천까지 쏠 때 이미 자금을 많이 쏟아부은 상태라 대기 자금이 지금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다소 공격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더 붐업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장이 제일 지저분한 장입니다. 네, 왜냐면 어제 오후장에 머리를 들어서 반등을 어렵사리 시켜놓고 낙폭을 최소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반등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때리고 올라가서 오늘 오전에 시가에 6,000포인트를 공격하고 있는 작업을 했지만 결국은 이 추세가 깨지면서 하락 전환을 해버리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상황적인 차익 매도. 이 과정이 사실은 시장의 심리를 더 깨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은 반등을 하게 되면 매도가 나오구나라고 확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연속된다고 하면 시장 자체는 악성 매물이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형태가 좋지 못했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낫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반등했던 라인에서 체크업만 하고 행보를 하면서 저점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저점을 만드는 모습을 줬다고 하면 코스피는 흡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여전히 약하거든요. 이 구간 자체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좀 흐름이 견고하진 못한 게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징적인 이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말로만 들을 때는 감이 없지만 눈으로 보시면 감이 좀 오는 데이터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이게 지금 시간의 거래인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약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6.55%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부분에서 매출이 급증했다. 이거는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에서 동일시되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시장 추정치를 보통 뛰어넘는 게 최근 반도체와 AI 기업들의 통상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캐펙스라고 하죠. 설비 투자를 급증했지만 잉여현금 흐름이 자체가 축소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 매출과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데이터를 뽑았지만 현금 자체를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현금 지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재무제표상 일부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자체가 강세 기조를 만든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은 앞선 기업들이 왜 계속 얻어맞았습니까? 매출이 그렇게 사상 최고가 나오고 좋은 결과 나왔지만 현금 유동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가행 투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마찬가지인데 시간에 거래인데 얘는 지금 8.71%가 밀리고 있습니다. 얘는 보시면 물론 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됐지만 플러스거든요. 플러스인데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여기서 투자 확대. 이거 워딩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투자 확대를 딱 했는데 거기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 매출이 터지면 다행이다 싶어서 덜 밀리는데 투자를 했는데 감소한다. 제가 계속 요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내용이에요. 돈을 쏟아부었고 결과 계속 나오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면 죽는다고. 지금이 바로 그 내용이 이 데이터에서 추론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영향으로 메타의 2분기 자본 지출이 310억 달러에 달했고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85억 달러에서 7억 8천만 달러로 90% 이상 급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데이터를 뽑아주긴 했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투자금이 너무 많아요. 메가 프로젝트에 쏟아부어야 될 돈이 나라와 지자체와 기업들이 다 해서 쏟아부어야 될 돈이 1500조거든요. 1500조 대략.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기준 유동성이 현금 유동성이 200조 아래예요. 하이닉스가 100조 아래고요. 물론 이제 나라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하거나 등등 하겠지만 그리고 단일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성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출이 유지가 되면 해당 비용이 지출되는 게 자체가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중간에 삐끗하거나 지금 메타처럼 중간 실적이 깨지거나 하면 주가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증시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 나왔지만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돼서 조정으로 연결되었고요. 어제는 하이닉스, 오늘은 전자가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시장 압박을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저희 주식들은 또 수익이 났는데 확실히 시장이 좀 변동성이 다운돼 버리니까 수익폭이 좀 작았고요. 그래서 브랜드 컴퍼니 1.1%, 마니커 9.78%, 세아메클스 2.9% 수익 나면서 소폭 수익들이 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시장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그 재미가 반감된 건 저도 분명히 느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게 지금 특히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당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삼성전기나 SK 스퀘어나 이런 종목군들 많이 노리시거든요. 뭐 당연히 닉스와 전자는 당연한 건데 낙폭과대를 노리시고 많이 노려요. 그런데 올라올 때도 대박이지만 내려갈 때도 지금 보시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 개별 종목들이 밀리는 폭 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 옛날로 따지면 코스닥 뭐 동전주들 움직임이죠.
15%가 하한가였으니까 지금 하한가입니다. 요즘 30%라서 그렇지 옛날 기준으로 하한가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꼭 여러분들이 싸울 때 이런 무거운 주식을 승부를 봐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좌측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제 영상 보시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다 가격 봐보세요. 1,800원, 6,600원, 6,000원, 5,000원, 3,600원, 4,200원, 1,688원, 1,569원짜리 싼 주식이 다 급등했죠.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시장이 심란하기 때문에 투자들이 무거운 종목을 많이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을 가지고 스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대부분 걸로 가 있어요. 물고기가 많은데 낚싯대를 던져야 물고기가 물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은 주식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가볍게 덤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유동성이 좀 따라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매매 전략을 쓰지 않으면 이번 장은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가벼운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이고 2,090원, 1,750원, 2,800원 돌파시고요. 강동 CNL 1,100원 기준이고 950원 이탈식 관심제외 1,400원이고요. TNR 바이오팹이고요. 2,500원이고요. 2,100원 이탈식 관심제외 3,1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고요. 레메디고요. 7,500원이고요. 6,700원 이탈식 관심제외 8,900원이고요. 남아산업이고요. 2,800원이고요. 2,250원 이탈식 관심제외 3,400원 돌파시 추가 상승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군들로 빠르게 수익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급진적으로 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한 줄 평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수가 사실은 낙숫물이 아니라 폭탄수를 맨날 맞고 있어서 아프긴 아픈데 지금은 바위가 좀 뚫린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바위라는 지수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고 현금을 잘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장 함께 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함께하고 싶으시고 무료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가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7월 마지막 거래일 내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프로였습니다.